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과목인 사방공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방이라고 하면요, 뭐 흙이나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예방하는 걸 우리는 사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사가 심한 산지나 계곡 이런 데서 흙이나 모래, 자갈의 이동으로 인해서 산사태 등이 일어나기 쉽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공사를 우리가 사방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방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사방사업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그 다음에 해안사방, 야계사방, 야계란 말은 하천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조경사방, 예방사방 등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유량 산정법 문제인데요. 이거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9년도 4회에 나왔었고요. 2000년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유속에 의한 유량 산정법은 통수 단면적 A를 즉 유적을 실측하고 평균 유속 공식에 의한 평균 유속으로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 그래서 시험에 유량을 산정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문제에 보시면 유속이 초당 3m, 그 다음에 횡단 면적이 5제곱미터의 수로에 10초 동안 흐르는 유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유량을 구하는 문제 시험에 나오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공식만 하나 암기하고 있으면 간단히 해결되죠. Q는 VA. 그쵸? V는 유속을 얘기하고요. A는 통수 단면적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유속은 3m, 초당 3m고요. 횡수 단면적은 5m죠. 네, 그러니까 5 곱하기 3은 초당 15세제곱미터의 유량 을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10초 동안 흐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10초 10 곱하기 15 하면 150세제곱미터 퍼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각 삼각형 칼날 웨어의 유량 계산. 이게 이제 그동안 한 10년 동안 안 나오다가 지난해 2000년도 3회차에 드디어 한번 나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당황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15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보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불쑥하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10몇 년 전에 이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한 10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직각 삼각형 칼날 웨어의 유량 계산 공식은 Q는 1.4H 2분의 5승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수두가 80cm. 수두라는 건 물의 제일 윗부분이죠. 네. 수두가 80cm일 때 유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직각 삼각형 칼날 웨어의 유량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Q는 1.4H 2분의 5승이다라는 거, 요 공식을 이렇게 암기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아주 쉬운 문제죠. 네. 수두가 80이니까요. 자, 공식에서 Q는 1.4 곱하기 1.4는 앞에 우리 공식에 1.4 곱하기 H라고 되어 있었죠. H가 0.8. 그렇죠? 메타로 환산하면 80cm는 0.8m죠. 그 다음에 2분의 5승은 2.5죠. 그쵸? 5 나누기 2 하니까 그래서 답은 0.80 세제곱미터 퍼섹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 칼날 웨어의 유량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직각 좀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직사각형 칼날 웨어의 유량을 계산하시오. 자, 위에서는 이렇게 해서 삼각형 형태의 유량을 계산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이죠. 네, 직사각형 형태의 칼날웨어일 때 유량을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는요. 자, 여기 또 공식이 조금 다르죠. 네, 이 공식인데 Q는 자 1.84 가로 열고 B-10분의 N H 가로 닫고 곱하기 H 2분의 3 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형일 때와 사각형일 때 칼날웨어의 유량 계산 공식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암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오면요. 신경향의 문제가 한번 나오면 조만간 1, 2년 이내에 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게 산림 산업기사 기사 시험 출제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작년에 한 번 나왔으니까 올해 정도쯤에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비를 좀 잘 해두세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윤변과 경심. 자, 윤변에 대해서 쓰시오 또는 경심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윤변이라는 거는 배수로의 횡단면에서 물과 접촉하는 배수로 주변의 길이를 말하고요. 경심은 유적을 윤변으로 나눈 걸 우리는 경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심 R은 유적 나누기 윤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배수로 주변의 횡단면에서 물이 접촉하는 부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배수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물이 여기에 이렇게 차 있다. 그쵸? 이렇게 있으면 자 윤변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서부터 어느 길이에요? 그쵸? 여기 길이까지죠. 네, 이 길이가 윤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윤변을 알고 있으면 유적과 윤변을 알고 있으면 경심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심, 유적이라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이 면적, 이게 유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적을 윤변으로 나누면 바로 경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평균 유속의 산정. 자, 이것도 작년에 조금 당황스럽게 나왔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평균 유속을 산정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V는 평균 유속, C는 유속 개수, R은 경심, 앞에서 봤었죠? A는 유적, P는 윤변, I는 수로의 기울기, 그 다음에 A는 조도 개수. 먼저 세지라는 사람은 V는 그쵸, 요 공식이죠. C 값은 뭐예요? 유속계수 곱하기 루트 R 경심에다가 I 수로의 기울기를 곱하면 바로 우리가 평균 유속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세지라는 사람이 이 공식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매닝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V는 n분의 1 곱하기 R 2분의 3승 곱하기 I 2분의 1승. 이렇게 해도 평균 유속이 구해진다. 이제 이 부분을 주장한 사람은 매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도계수 n 이 부분에 n이 커질수록 유속은 감소한다. 이런 의미를 이 공식이 가지고 있죠. 네. 세 번째 보시면 바진 구공식, 네 번째 바진 신공식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 바진 공식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진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 지난 2020년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바진 구공식은요, V는 루트, 여기서 보시면, 알파 플러스 R분의 베타 분의 1 곱하기 루트 RI. 이게 바진의 구공식인데요. 주로 황폐계류나 약의사방. 그러니까 하천이 갑자기 생긴 걸 우리는 황폐계류라고 하죠. 그래서 황폐계류나 약의사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진 신공식은요. V는 1 플러스 루트 R분의 N 분의 87 곱하기 루트 RI. 그래서 주로 큰 하천 등지에서 평균 유속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 바진 신공식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공식을 한 번씩 꼭 써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최대 홍수 유량 산정법. 자, 2019년도에도 한번 나왔고요. 2020년도에도 연속해서 2번 나왔었습니다. 자, 최대 홍수 유량 산정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시우량법, 그렇죠? 두 번째 비우량법, 세 번째 합리식법, 네 번째 홍수위 흔적법.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최대 홍수 유량 산정법에 대해서 쓰시오. 3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우량법, 비우량법, 합리식법, 홍수위 흔적법 등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으로 인정되는 단답형 문제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는 시우량법이 한번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합리식법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우량법에 의해서 계산하시오, 유량을 산정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공식은 여기 Q는 그쵸? K분의 K 60 곱하기 60분의 A 곱하기 M 1000분의 N 이렇게 해서 시유량법.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1시간 동안 내린 비가, 자, 시간이 1시간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게 1시간 후에 계획 지점에서 최고 수위가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유량을 산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유량법은 여기에 있는 공식을 적용을 하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암기를 해놔야겠죠. 자, 두 번째 비유량법은요. 유량이나 유량의 관측 자료가 적은 경우에 그냥 비유량을 추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량법은 뭐 공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그래도 봐주시고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합리식법이 주로 나옵니다. 위에 있는 시유량법하고요. 네, 합리식법은 어느 배수 구역 내의 호우 강도와 최대 홍수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이고요. Q를 그냥 보시면 앞에 0.002778 곱하기 CIA 이렇게 공식 앞에 그냥 상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Q 최대 홍수량은 0.002778 곱하기 유출계수 C 곱하기 최대 시우량 I 곱하기 유역면적 A 이렇게 곱해주면 합리식법에 의해서 최대 홍수 유량 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홍수위 흔적법이라는 건 홍수 직후에 유로를 조사해서 쓰레기나 표토 침식 등의 위치에서 홍수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배수구 설계. 자, 배수구 설계는 보통 배수구의 통수 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의 강수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홍수 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요. 설치하고 수리 계산과 현지 여건을 감안하되 기본적으로 100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지름은 1000mm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수구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통수 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세요. 자, 8번 수식 진행 순서, 빗물에 의한 침식 진행 순서를 적으시오. 이렇게 주로 이제 산업기사 쪽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리 지금 이게 필기시험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단골 손님이죠. 네. 첫 번째 우격 침식. 우격은 비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쵸? 네. 침식이 생기는 그걸 우격 침식이라 그러고, 면상 침식. 그 빗물이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제 땅에 이렇게 골이 조금 파지는 거죠. 그걸 면상 침식이라고 하고요. 그 면상 침식보다 조금 더 크게 골이 파지는 거를 누구 침식이라고 합니다. 누구 침식의 크기는 그냥 뭐 우리 곡괭이로 파는 정도의 크기, 이걸 누구 침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 이게 구곡 침식이 되는 거죠. 구곡은 곡괭이보다 조금 더 큰 뭐 삽 같은 거, 네, 그런 거로 파는 정도의 골이 생기죠. 네, 빗물이 지나가는 이 물길이 생기는
이 침식을 우리가 구곡 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게 우격, 그 다음에 면상,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구곡, 이런 순으로 빗물에 의해서 침식이 진행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토양수의 분류를 쓰시오. 토양수는 어떻게 분류되느냐? 자, 결합수, 흡습수, 모세관수, 중력수, 유효수. 뭐 간단한데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두세요. 10번 침식의 유형. 자, 최근에 이제 이 사방학 쪽에서 비중이 조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 기후 온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산사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강우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침식도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방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식과 관련된 문제 유형들입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붕괴형 침식. 자, 산사태나 산붕, 북락, 포락, 암설, 북락 등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죠. 네, 무너져 내린 붕괴형 침식이 있고요. 동상 침식, 비탈면 과습한 토양이 밀리는 현상. 지화령 침식은 땅 밀림 침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조금씩 밀리는 이 땅 밀림을 우리는 지화령 침식이라고 합니다. 유동형 침식은 붕괴형 지하령 침식의 결과로 유동물에 의해서 침식이 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붕괴형 지하령 침식이 일어난 이후에 유동물에 의해서 침식하는 것을 또 유동형 침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침식의 이양은 붕괴형, 동상, 지화령, 유동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정상 침식과 가속 침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정상 침식이라고 하면요, 자연적인 지표의 풍화 상태에 의해서 자연 침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상 침식이라고 하고요. 가속 침식은 사방 대상이 되는 침식으로 어떠한 작용에 의한 이상 침식을 말합니다. 가속 침식의 종류에는 물침식이 있는데요. 물침식에는 아까 앞에서 봤던 우격, 면삭, 누구, 구곡, 야계, 하천, 바다 침식 등이 있고요. 중력에 의한 침식은 붕괴형 침식, 산사태, 그 다음에 동상, 지화령, 유동형 등의 침식이 있다. 자, 다음 12번 산사태와 땅밀림 비교. 자, 이것도 한 2017년도 뭐 이때 한 2번 정도 나오다가요. 최근에 다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네. 산사태와 땅밀림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 이제 표를 하나 줘요. 표를 하나 주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표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토질은 산사태는 무슨 토지요? 사질토. 땅밀림은 점성토가 많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 활동 상황은 어떻죠? 산사태는 돌발성인데, 그렇죠? 땅밀림은 계속성, 지속성이다. 이동 속도는 어떤가요? 산사태는 굉장히 빠르고요. 당연히 땅밀림은 천천히 일어나니까 느리겠죠. 네. 자, 유인,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산사태는 주로 강우, 그렇죠? 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땅밀림은 유인이 뭐냐 하면 지하수예요. 네, 그래서 지하수에 의해서 땅밀림이 일어난다. 자, 당연히 규모는 산사태는 좀 작겠지만 땅밀림은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이렇게 가로 쳐놓은 이 브랭크 부분을 이렇게 비워두고 여기를 채우시오. 이런 형태로 주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사태와 땅밀림을 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3번 흙깎기 비탈면의 기울기. 자, 우리가 흙깎기 비탈면의 기울기는 보통 암석지의 기울기는 1대 0.3에서 1.2까지고요. 경암은
1대 0.3에서 0.8. 자, 연암은 1대 0.5에서 1.2. 일반적인 토사지역은 1대 0.8에서 1.5.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놓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